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따스한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고 머릿속은 온갖 좋은 아이디어로 가득 차며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기분. 우리는 이것을 동기부여라고 부릅니다. 마치 강력한 전류처럼 온몸을 휘감는 짜릿하고 강력한 느낌이죠. 하지만 그 느낌은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마치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동기부여는 강렬하게 찾아왔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날씨처럼 예측하기 어렵고 변덕스러우며 때로는 전혀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열쇠가 동기부여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만약 진정한 성공의 비밀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꾸준한 무언가에 있다면요? 그 비밀의 이름은 바로 자기 단련입니다. 오늘은 왜 자기 단련이 동기부여보다 위대한지, 동기부여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 자기 단련이 어떻게 성공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을 이용해 삶의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동기부여는 분명 강력한 감정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의 폭발과도 같죠. 동기부여가 충만할 때 모든 것은 가능해 보이고 목표는 눈앞에서 밝게 빛납니다. 성공의 맛이 마치 혀끝에 닿을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행동이라는 엔진을 점화시키는 첫 불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불꽃은 영원히 타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의 불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깜빡이고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토대로 삼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매년 1월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새해 다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작심삼일이라는 익숙한 말이 있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겠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겠다,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2월이 채 되기도 전에 그 약속의 80% 이상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에너지를 잃고 처음에 뜨거웠던 동기부여는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무언가가 없다면 그들은 다시 오래된 습관의 궤도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열망이나 희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동기부여 하나만으로는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헤쳐나가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가 자리를 떠났을 때 비로소 자기 단련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자기 단련은 동기부여처럼 화려하거나 흥미롭지 않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거나 갑작스러운 영감의 파도가 밀려오는 일도 없습니다. 자기 단련은 그저 꾸준합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천천히 쌓아 올려지는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기 싫을 때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첫 불꽃이 사라지고 처음의 짜릿함이 희미해지고 남은 것이 오직 묵묵한 실행뿐일 때 기꺼이 나타나는 힘입니다. 자기 단련은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습관이란 너무나 자주 반복되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기 위해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의 목표 달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기 단련은 의식적으로 해야 했던 힘든 일을 점차 습관적인 것으로 바꿉니다. 더 자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새벽에 일어나 훈련하는 것,
지친 하루 끝에 피곤한 정신을 부여잡고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 이성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식탐을 이겨내고 식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단련입니다. 여기 동기부여보다 자기 단련의 힘을 완벽하게 이해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작가 J.K. 롤링입니다. 그녀가 해리포터로 유명해지기 전 그녀의 삶은 거대한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아기가 옆에서 잠든 동안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며 동네 카페에서 글을 써야 했던 미혼모였습니다. 그녀가 매일 글을 쓰기 위해 동기부여가 찾아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스며들 때조차 매일같이 글을 쓰는 훈련을 스스로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동기부여라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기 단련이라는 꺼지지 않는 불꽃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고 문학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이야기를 창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예가 있을 겁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천 번, 수만 번의 점프, 지독한 부상과 싸워야 했던 날들, 온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짊어져야 했던 엄청난 압박감. 그녀가 매일 새벽 빙상장으로 향하게 한 것이 과연 동기부여 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넘어선 약속, 즉 자기 단련이었습니다.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기분이 좋든 우울하든 그녀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동기부여는 출발선에 서게 할 수는 있지만 결승선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결국 자기 단련입니다. 동기부여는 좋은 기분, 타인의 격려와 같은 외부 요인에 크게 의존합니다. 반면 자기 단련은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기분과 상관없이 목표를 향해 행동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이 차이를 더 깊이 이해한다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번개처럼 찾아오는 동기부여를 기다리는 대신 자기 단련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한다면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단련은 꾸준함을 낳고 꾸준함은 진보를 낳기 때문입니다. 자기 단련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이 내면의 신뢰, 즉 자존감은 다른 모든 것을 쌓아 올리는 토대입니다. 누군가 당신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실망스럽고 상처받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반복해서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알람을 꺼버리고 프로젝트를 끝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일들. 이처럼 스스로와의 약속을 저버릴 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깎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나는 안 돼라는 패배감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 단련은 바로 이 파괴적인 순환을 끊는 해독제입니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꾸준히 자신을 위해 나타나는 훈련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한다는 조용하고 꾸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이행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목표와 일치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인생이 힘들어질 때 의지할 수 있는 신뢰라는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분이 좋을 때만 훈련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넘치거나
영감이 떠오르거나 그렇지 않거나 매일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꾸준함이 챔피언과 보통 사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훈련에 임할 때마다 그들은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내면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자기 단련을 통해 쌓인 자신감은 외부의 칭찬이나 일시적인 성공에서 오는 자신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내면에서부터 꾸준한 행동과 헌신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좌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신감입니다. 또한 자기 단련은 인내심을 가르칩니다. 성공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단련은 발전이 더디거나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좌절은 실패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생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도전들이 폭풍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거나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모든 것이 힘겹고 포기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일 때 동기부여는 힘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단련은 다릅니다. 그것은 해가 빛날 때뿐만 아니라 폭우가 쏟아질 때에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마음이 멈추라고 소리칠 때조차 계속 가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그는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그가 느꼈을 좌절감과 피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에디슨은 실패 후에 동기부여가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좌절로부터 배우고 계속해서 실험하는 훈련을 스스로에게 시켰습니다. 그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이 방법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데이터였을 뿐입니다. 자기 단련은 도전을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로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재설계합니다. 두려움과 좌절 대신 호기심과 회복 탄력성으로 역경에 접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고통이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근육의 통증을 성장의 신호로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단련을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기 단련은 우리를 가두는 자물쇠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향한 길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휴대폰을 먼저 확인할지, 어떤 일부터 시작할지, 수많은 작은 결정들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자기 단련은 이러한 불필요한 결정들을 제거하는 시스템과 루틴을 만듭니다. 아침 루틴이 있는 사람은 침대에서 나올지 말지를 고민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한 행동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정신적 에너지를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중요한 일에 쏟을 수 있습니다. 자기 단련은 우리를 충동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우리 삶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게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쉬운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규율을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의 인생 전체를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단련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매일 내릴 수 있는 결정이며 반복을 통해 강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훈련했습니다. 수천 번 반복된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선택이 바로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왔다가 사라집니다. 예측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단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꾸준하고 일관됩니다. 동기부여가 당신을 버리고 떠났을 때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오늘 동기부여가 멀게 느껴진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단련은 당신의 다치자 당신의 꾸준한 힘입니다. 힘들 때에도 나타나고 스스로를 믿고 도전을 통해 성장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또 그 다음 날에도 자기 단련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단련은 동기부여보다 위대하며 이 세상 모든 성공 신화가 세워진 단단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함은 폭발적인 동기부여를 가진 소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주 작은 자기 단련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